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신혼인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편이지만 가끔 처가와 관련된 일들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아내의 친정은 꽤 어려운 형편이죠. 결혼 전부터 아내가 친정에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부담이 더 실감나고 있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친정집 월세까지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압박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처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결혼 후부터 저희는 작은 꿈 하나를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우리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용돈조차 쓰지 않으며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아끼고 있죠.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 점심도 저렴한 걸로 해결하고 작은 사치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월급의 절반을 친정에 보내고 남은 절반을 저희 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때때로 친구들이 모여 술 한잔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 저도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싶지만 지출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곤 합니다. 아내도 종종 미안한 표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지만 서로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금액을 듣고 나니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늘 애써온 사람이기에 여동생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도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 우리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처가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저축은커녕 당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는 듯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필요한 결혼 자금을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돈에서 해주겠다고요. 저도 아내의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목표인 집 마련을 위해 이 정도 큰 지출은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만류했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이잖아.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화가 난 듯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결혼 전에 이미 처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걸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내 여동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순간 그동안 아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이상 제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감과 실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내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몇 년을 이어온 계획과 저축 하나씩 쌓아 올리던 우리의 꿈이 어느 순간 나만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모아온 돈,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마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된 희생이었던가 싶은 마음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애쓰며 버텨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기댈 언덕은 없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그 기분,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가 줄어들 테니 그만큼 우리가 더 빠르게 돈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꽉 조였던 허리띠를 조금은 덜 매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여유를 온전히 우리의 목표, 즉 집을 마련하는데 쓸 수 있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걸음이 느려진 듯해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미래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저축통장 잔고를 상상하며 꿈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동생이라고 뜨는 것을 본 아내는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처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정말 큰일 났어. 아내는 순간 놀라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의 침묵 끝에 처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큰 돈을 잃었고 이제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집 보증금까지 빼앗길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 데가 없어.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제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망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저 반복되는 악몽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결국 우리 둘이 함께 모아온 돈으로 처제의 보증금을 새로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미 힘들게 쌓아온 저축을 들고 처제에게로 갔습니다. 처제의 남편은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번 일은 평생 은혜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컥한 표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 해.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을지 그 순간 아내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엿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결단과 따뜻한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고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한숨 돌리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모의 번호가 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어. 집에 와보니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계시더라. 내가 병원으로 모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셨기에 발견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막막함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겨우 숨 돌릴 틈이 생겼다고 느꼈는데 또다시 삶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작은 안도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혼자 계셨던 시간이 길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직접 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 쓰러지신 만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여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도 둘 다 바쁘고 집에서 돌보는 건 너무 힘들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내의 반대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제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직접 돌봐야 할 것 같아. 제 진심을 담아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아버님 걱정돼. 그렇지만 우리가 돌보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가들이 있는 요양원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의 작은 소망이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마음속에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오래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지금은 어쩐지 더 가늘고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아버지께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안아드리며 돌아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요양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오랫동안 묵묵히 쌓아둔 적금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절약과 희생이 담긴 그 통장이 우리 가정의 작은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머뭇거리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예전에 동생 남편이 도박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당신 적금까지 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적금을 깼다고.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묻자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생각해봐. 난 결혼 후에도 친정과 우리 집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어.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나도 힘들어 알겠어? 아내의 말에 황당함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처가 사정을 이해하려 해도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쓰면서도 오히려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다른 집들은 힘든 처가가 있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더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넌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긴 해. 처가에 지원할 거라고는 내가 다 감수해줬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적금까지 깨서 가져가 놓고도 이런 소리를 하냐. 우리는 언제까지 내 친정만 위해 살아야 하는 건데.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아내도 제 말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살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매달 생활비의 반을 댔고 친정도 돕고 있어. 그런데도 이게 내 잘못이란 말이야? 서로에 대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꼬여버린 채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처가와 우리 가정을 모두 위해 희생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동안 묵묵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저의 인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실망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걸 보면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기엔 저 스스로도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게 지나가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뉴스를 틀었는데 그 순간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습니다. 처제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이끌려가며 손에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뉴스 자막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안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이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아왔던 감정이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마치 두 손 두 발을 닫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처제의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장면을 보며 처음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더니 이내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 듯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도와줄 필요가 없겠지. 그래도 이제는 끝이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가에 대한 부담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없었고 그저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면서도 씁쓸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장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그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고생 많았어. 아내는 반가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과 애틋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미소를 띠며 여기 앉아.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것들 해봤어. 라며 의자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운 것을 보니 출장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저 멀리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한 입을 떼자 아내는 제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맛있어? 힘들었지? 하고 다정하게 묻는데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아내의 환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집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출장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며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사실 엄마랑 동생이 집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했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합가를 요청해 보려고 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정적이 흐르며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이제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장모님과 처제까지 함께 살게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이 잠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지만 그 부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 몸도 불편한데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드렸어.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이자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예상치 못한 분노에 당황한 듯 물러섰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난 우리 가족, 우리 둘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내 친정만 챙겨야 하는 거냐고. 제 분노에 잠시 말을 잃었던 아내는 이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오고 싶어서 오겠어? 사위 눈치 보며 여기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 텐데. 엄마도 오기 싫어해. 그런데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아내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니 목소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고 저는 그 말들이 고스란히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아내의 뜻대로 장모님과 처제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저 또 한 번 아내의 부탁을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상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아내에게 상황을 알리며 여보,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여보, 나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동생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당신 혼자 다녀와.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동생의 생일이 더 중요하다는 아내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듯 무심하게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하며 속이 쓰라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의사에게 들은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시며 쌓인 외로움과 불안이 아버지의 마음을 잠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깊은 한숨을 내쉴 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한동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에 멍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과 처제는 풍선과 화려한 장식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도 그들 사이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처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선물은 동생 생일인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억누르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위중한 상태를 듣고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맞이한 현실은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과 생일 축하가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더 두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 병약해져 가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차마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께 제대로 된 돌봄을 해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장모님과 처제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둘 다 입을 다문 채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아내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장모님과 처제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장모님과 동생이 불편해하시니까 혹시 아버님 집한 돈으로 두 분이 편히 지내실 곳을 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졌습니다. 너무도 뻔뻔한 요구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느라 집까지 처분하셨는데 그 돈으로 내 가족이 편히 살 곳을 구해달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대체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내는 제 분노에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너랑 너희 가족들이랑은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제 결심이 담긴 말을 듣고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과 실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며 이제는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자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장모님과 처제, 그럼 둘 다 데리고 당장 나가. 이 집에서 한시도 더 못 보겠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제 말에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네 가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걸 다 당연하게 여겼지.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느라 집까지 처분했는데 그 돈으로 내 가족이 편히 살 집을 구해달라고. 이게 정말 할 소리야? 거실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장모님과 처제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그들이 떠나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네들끼리 나가서 원하는 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 더 이상은 안 돼. 그 순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결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이혼 후 집은 조용해졌고 오롯이 저와 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혼자 되었다는 허전함이 없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할 일도 없고 오롯이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따뜻한 미음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미안한 듯 괜히 너에게 부담 주는 것 같구나. 하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담이라니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도 점점 안도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